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위기는 끝났고 주가가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또 한 번 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위기는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위기는 부채가 많은 곳에서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97년에는 기업 대출이 문제였고, 2007년에는 주택 대출이 문제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리우는. 이 97년 상황이 어땠냐면, 그 과거로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는데 이 두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7년은 7월에 이게 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하면서 바트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거의 망가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가 고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에 외국계 금융사들이 아시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불안한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태국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엄습한 거죠. 그러면서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상환 요구를 합니다.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그 당시에 어땠느냐? 금융사들이 단기로 달러를 빌려다가 장기로 기업에 대출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어땠냐? 부채율이 높았죠. 과감하게 그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외국계 금융사들이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상환 요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 돈 돌려줘, 달러 빼갈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사들도 원금을 갚아야 되고, 기업들도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그 당시에 달러당,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달러당 2,000원까지 환율이 2배로 빠져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폭락을 했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부채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달러로 대출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그 부채 부담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정부는 이거를 막으려고 그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시장에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환이 바닥이 났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이 바닥이 났고, IMF에 손을 벌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2007년에는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꺼지고 아프간 전쟁, 미국이 막 참여하고 이러면서 미국 경기가 안 좋았어요. 이거를 금리를 확 낮춰서 미국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금리를 확 낮추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상식적으로 보면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담보대출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대부분 이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이 없으면 전세라는 제도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산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냐 하면은, 프라임 모기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고, 이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 심사를 통과 못하거나 아니면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게 조금 이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소위 말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안 되는 기준 이하인 사람들한테까지도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했다는 거죠. 금융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도 나는 손실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뭘 했냐? 잘하는 게 있죠. 이렇게 1억 대출을 해줬으면
대출 원금과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금융 상품을 만듭니다.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막 판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1억을 못 갚으면 1억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았으니까 이 손실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상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2004년에 저금리 정책을 미국에서 중단을 해요. 그러면서 주택 버블이 꺼지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원리금을 못 갚는 거예요.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이 돈을 대출해줬던 금융사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해줬던 금융사들이 먼저 타격을 입었겠죠. 그러면서 또 줄 타격을 입은 게 이걸로 파생된 금융상품을 산 금융사들이 모두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 유명했던 베어스턴이나 아니면 워싱턴 뮤추얼 이런 데들이 내노라는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그 당시 이제 시티은행도 뭐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불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주당. 그랬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97년은 기업부채, 그 다음에 2007년은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로 인한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기서 부채에 대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터졌냐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문제는 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자영업하고 영세한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월세도 지금 버거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세한 기업들도 대출 계속 이렇게 연쟁하면서 뭐 국가 지원 받고 이러면서 지금 그 생존을 해나가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아니면은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한국은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됐다 그러지만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봤을 때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잖아요. 이러면 원화를 함부로 막 미국처럼 막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정 지원이나 이런데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때 이게 뭐 정부가 막을 수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약 못 막는다고 그러면 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잠잠해질지 좀 모르는 사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다 그래도 그 경제 성장률이 예전과 같을 것이냐,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7%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소 지원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분들과 영세기업에 산소 마스크는 끼워줬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료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처가 굼고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잘 풀렸으면 좋은데, 그냥 지금 상황만 놓고 생각하기에 저는 앞으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끝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나들이도 가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경제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석유화학 업계도 조금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네요. 아무튼 다들 몸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